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대기자 화나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지역의 패닉 바잉이 한풀 꺾인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에 2,100건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월 거래량 절반,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경기도 지역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거래량 감소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는 계속 찍히면서 아파트 호가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집주인들이 싸게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의 시선은 청약, 그것도 3기 신도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믿을 건 3기 신도시밖에 없죠. 자, 문재인 정부 지정 신규 택지들이 올 하반기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청약이 들어갑니다. 올해 3만호, 내년에 3만호씩 각각 나눠서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는 3기 신도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2017년에 지정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이제 공공택지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3기 신도시 청약 부분은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청약은요, 2022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시작으로 2023년에 3기 신도시 분양 시작, 그리고 2025년에는 이번에 지정한 광명 시흥지구 분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만 좀 기다리면 공급은 많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주택자가 가장 희망하는 신도시는 어디일까요? 이제 과천동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일단 공급 세대수도 적고요. 그리고 가격도 높을 거라 전망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남 교산지구와 고양 창릉지구를 좀 많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향후 전망도 좋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하남 교산지구는요, 원래 계획은 32,000가구 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좀 공급 계획이 늘어났어요. 33,647호로 한 1,600호 정도 늘어났습니다. 단독주택은 887호, 공동주택은 25,850호, 그리고 주상복합에서 6,910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시는 하남 교산지구 어떤 아파트가 들어올지 궁금하시죠? 현재 추진 계획을 공유드립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요, 2020년 12월 4일 작년 12월에 발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자료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산지구의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안을 보시면은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54.5%, 그리고 중형에 해당되는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32.1%, 85제곱미터 초과는 13.4%를 차지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신도시의 공급 계획을 보면요, 임대 비율은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내외, 그리고 민간 분양은 40% 이하를 차지하거든요.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은 중형 면적이 많고요.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소형 면적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내용, 주택 건설 계획도를 보면서 어떤 형태의 아파트가 공급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 단지 수는요, 45곳입니다. 자, A블럭이 24개의 블럭까지 있고요. B로 구분되는 블럭이 11개의 블럭, C블럭,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블럭이 5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N블럭 중에서 주상복합으로 표시된 곳 5곳을 추가했습니다. 자, 교산지구의 45개 단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먼저 임대 아파트 단지는 18개 단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 비율 중에서 40%를 차지해요. 35% 이상으로 이제 맞추겠다는데 좀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자, 분양은 60%가 되고요. 27개 단지입니다. 자, 이 임대는 어떤 식으로 공급되냐? 민간 임대가 4개 단지가 있고요. 행복, 국민,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27개 단지는요, 신혼희망타운으로 6개를 뺐고요. 공공분양은 4개, 그리고 민간 분양은 17개 단지입니다. 자, 근데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평수 25평 이하의 소형 면적이 54.5%를 차지하고요, 중형평수 이상이 45.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단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국민임대 영구단지하고요,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공공분양 중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이 이 소형 면적을 차지하고요, 민간 임대와 민간 분양 모두 다 이제 중형 면적 이상, 전용 74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민간 임대가 4개 단지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선호도 확실히 떨어지죠. 자, 행복 국민 영구 임대 같은 경우는 소형 임대 정책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바뀔 거예요. 이번에 통합 임대주택 정책으로 개편이 되면서 소형 면적부터 중형 면적까지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행복주택처럼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고령자한테 코딱지만한 주택 들어가라고 했던 정책도 이제 없어지면서 넉넉한 면적의 이제 입주 자격도 완화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나올 거라서 제가 이 부분까지 따로 터치는 하진 않겠습니다. 분양 쪽에서는요, 신혼희망타운이 6개나 빠졌어요. 근데 이 신혼희망타운은 특정 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소형주택이에요. 자, 신혼부부 챙기면 좋겠죠. 그런데 이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려면요, 자녀 하나로는 택도 없고 자녀 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 둘이 돼야 되는데, 자, 공급 면적 23평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23평에 자녀 둘 키우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걸 6개 단지나 빼고 공공분양은 4개밖에 안 뺐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럼 반면에 민간 분양은 17개나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민간 분양이 제때 빠르게 저렴하게 공급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지연되고요. 고가 분양 논란이 큰 게 이 민간 분양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분양 물량이 전체 아파트 단지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겁니다. 공공주택 용지의 46%밖에 안 돼요. 자, 사실상 민간 분양 말고는 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민간 분양에서 17개 단지 그리고 공공 분양 4개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빠르고 저렴한 공급은 이 공공 분양이 당당을 해야 되고, 자,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 빠르고 저렴한 공급한다고 공공 분양 중심으로 공급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민간 분양에 넘겨버리다시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 공공 분양이 10개 단지 정도는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신혼희망타운으로 6개를 뺐는데 그 신혼희망타운이 선호도가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자,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청약저축 보유자들은 이 4개 단지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청약저축 가입자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공분양의 중형평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좋아하면 뭐예요? 공공분양이 4개 아파트 단지밖에 없는데, 게다가 지금 이 공공분양도 앞으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한 지분의 50%는 기본주택으로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믿을 건 민간 분양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분양을 계속 밀어요. 왜? 현재 분양가 책정 기준으로는 공급까지 장기간 소유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사례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2017년 2월에 성남 보등지구가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C1, 2, 3 블럭 주상복합 용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매각했으면 일반적인 분양은 언제 진행되냐? 한 2018년 6월에 진행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선 봤어요. 근데 이거 분양 언제 되는 줄 아세요? 2020년 12월에 일반 분양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성남 고등지구 첫 분양가가 1,800만 원이 안 됐어요, 평당. 그런데 2020년 12월에 일반 분양했던 거 얼마에 분양됐냐? 평당 2,400만 원에 분양이 된 겁니다. 여기가 판교 밸리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건설사들이 먼저 분양하면 바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강일동에서도 극단적으로 나타냈잖아요. 2달 정도의 분양 시차를 두고 분양 가격이 1억 내외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분양받아서 빨리빨리 공급하겠냐고요? 지연 분양하겠죠. 그러면은 민간 분양사에서 지원을 시켜버리면 그걸 국토부에서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어요.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이 이거 바꾸시면 진짜 영우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 검토하겠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도 이것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안이 반드시 나와야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 분양가도 문제지만요, 공급 지연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지금은 교산지구의 계획을 보면은요, 너무 일반적인 분양 물량이 적어요. 적정 면적의 아파트를 누구나 공평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민간 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수요는요, 분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교산지구를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복정 1지구 신나게 욕했죠. 그 복정 1지구하고 구리 갈매 역세권지구 실질적으로 대도시 뭐 신규 택지 지정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분양 물량이 너무 적어요. 지금 교산지구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 초안이긴 한데 이거 분명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분양 물량 늘리고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3기 신도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물론 저는요, 잘못한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자, 공기업에 종사하면서 국토부에 종사를 하면서 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했던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국토부 여론광장 가셔서 이런 부분 지적하셔서 제대로 된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